안녕하세요. 안태곤의 니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품사랑 문장의 요소와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문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거는 문법 코너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가지고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그러려면 제가 아예 그냥 문법 코너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래야 제가 너무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그 어린 왕자를 지금 읽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막혀서 더 가지 못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기본문 오형식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몇 번 기본문 오형식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설명을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다시 이 원서로, 아직 원서가 아니죠. 그 어린 왕자 그 영역본 책으로 돌아가서 쭉쭉 리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문법 코너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진도가 좀 진도대로 나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좀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저희 인스타에 조지 오웰 1년 프로젝트로 매일 한 장씩을 읽고 있어요.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거는 이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 어린 왕자 영어 소설 읽기도 그렇게 습관으로 좀 장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뜸이 많이 들여지네요. 아마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가 그게 아마 저한테는 좀 숙제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같이 바로 내일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거에 밀려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번 녹음을 지금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지금 반복해서 하다가 이번 영상은 아마 계속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문 5형식 중에서 2형식까지 설명을 하고, 이따 낮에 제가 가능한 대로 나머지 3개, 3, 4, 5형식을 이어서 올리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약속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문 5형식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품사와 문장의 5요소의 관계, 서로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눈을 감으시고 왼쪽 편에 품사를 놓으세요. 오른쪽 편에 문장의 5요소를 두세요. 그러면 제가 품사 중에 8품사 중에 4개의 품사만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가 문장의 5요소,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 5가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1:1 대응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명사가 문장의 5요소 중에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일단 제일 주어,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요 3개랑 화살표가 이어지죠. 서로 연관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는 서술어, 동사는 그냥 서술어 역할만 해요. 그 다음에 뭐죠? 형용사, 형용사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중에서 일단 먼저 수식어, 그 다음에 보어, 아니다, 먼저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그렇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서술어 역할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예외가 있었죠. 앞에 비동사류, 뭐 becom이나 이런 것들, 그런 비동사류와
형용사가 합쳐졌을 때만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본문 오형식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럴 때의 경우에는 그냥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보어와 수식어.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수식어. 문장의 오 요소 중에 부사가 하는 역할은 수식어 역할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기본문 오형식이랑 연관 지어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고스란히 이제 머릿속에 두고 지금부터는 기본문 오형식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본문 오형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동사는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이렇게 있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에는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어요. 또 말 그대로 이 자동사가 주어 동사만 있으면 그냥 뭐냐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 자동사는 건 불완전이니까 뭐예요?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보호가 필요한 게 바로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사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혼자 있어도 되는, 물론 불완전하면 보호가 필요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자동사와 타동사 얘기했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뭐예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타동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자동사에도 완전 자동사와 완전 불완전 자동사가 있듯이 타동사에도 그러면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완전 자동사는 1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 완전 타동사는 3형식,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가 2개 있어요. 완전 타동사가 3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1개, 완전 타동사가 목적어가 2개 있을 때는 4형식, 그 다음에 타동사이면서 목적 5형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타동사니까 완전 타동사는 아니고 불완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3형식과 4형식은 완전 타동사예요. 목적어만 있으니까. 목적어가 1개 있느냐 2개 있느냐에 따라서 3형식과 4형식은 달라지지만 둘 다 뭐냐면 완전 타동사예요. 근데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예요. 왜냐하면 보호를 필요로 해요. 아,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는 뭐예요? 보호는 보충해주는 말이잖아요. 뭐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보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일 때도 보호가 필요하고 불완전 타동사일 때도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가지 뭐냐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것의 구분은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냐면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사도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도 불완전 타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목적어의 유무에 있다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타동사든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거는 뭐냐면 보호를 필요로 하느냐 보호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냐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목적어의 유무, 완전과 불완전의 구분은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본문 오형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얼핏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본문 오형식은 문장의 요소와 기본문 오형식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문 오형식은 주어, 서술어 또는 주어, 동사. 앞으로는 제가 기본문 오형식을 말할 때는 주어, 서술어라는 표현 대신에 주어, 동사로 할게요. 왜냐면 그 기존 우리나라 문법책에 다 주어, 동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주어, 동사로 통일할게요. 가끔 제가 서술어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동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문 오형식은 문장의 요소 중에서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근데 그 서술어는 동사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나 또는 동사,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요 네 가지가 문장의 기본문 오형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요소 중에서 아까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원래 문장의 요소는 5가지인데 수식어는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 기본문 오형식에서는 수식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수식어가 있다 하더라도 암만 몇 개가 있어도 뭐 몇백 개가 있어도 그 문장의 기본문 오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문 오형식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기본문 오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나 없으나 기본문 오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의 요소 중에서는 그 네 가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요 네 개와 기본문 오형식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아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기본문 오형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1형식.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예요. 왜?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2형식이 바로 뭐예요? 불완전 자동사인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 이게 바로 뭐냐면 1형식과 2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타동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또 하나 목적어. 목적어가 2개 붙는 게 4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하튼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4형식을 수요 동사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야 아마. 수요는 뭐뭇을 그러니까 주다란 뜻이잖아요. 수요하다가 주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앞으로 또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하간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2개 있잖아요. 2개 있는 거를 하나는 간접 목적어, 하나는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4형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요. 여하튼 여긴 보어가 없어요. 그래서 3형식과 4형식은 완전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형식.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보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는 5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문 5형식은 문장의 4요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또는 그 동사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편의상 우리가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요 문장의 4요소랑 기본문, 오형식과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해 보면 기본문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잘 머릿속에 장착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사예요. 보세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1형식은,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사예요. 근데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니까 완전 자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호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럴 때 2형식 있잖아요. 불완전 자동사인 2형식에 나와 있는 그 보호, 그거는 바로 주격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보호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명 또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격보호는 결국 뭐야?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주어와 보호가 사실 결국 뭐야? 이꼬르 관계. 같은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주어 이꼬르 보호. 그게 바로 주격보호예요. 주어와 일치되는 보호가 바로 주격보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1형식과 2형식은 해결이 됐어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 그랬잖아요. 3형식.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 있어요. 보호는 없으니까 여하튼 얘도 완전 타동사예요. 근데 3형식도 완전 타동사, 4형식도 완전 타동사. 2개 좀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4형식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냐면 수요 동사라고 하자. 이거 설명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4형식을 수요 동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5형식을 가볼게요. 5형식의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보호가 있으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거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1형식은 완전 자동사,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다 타동사예요. 근데 3형식은 완전 타동사, 4형식도 완전 타동사지만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수요동사. 그 다음에 5형식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인데 보호가 있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예요. 그래서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예요. 자, 그러면 2형식인 불완전 자동사와 5형식인 불완전 타동사 2개만 보호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눈치채실 수 있으시죠? 2형식인 불완전 자동사는 그 형식이 주어 동사 보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격 보호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5형식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호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차츰차츰 다. 근데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제가 그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왜 제가 문장을 설명드리지 않냐면
머릿속에 그 공식처럼 일종의 기본문 오형식은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제가 품사와 문장의 5요소를 1대1 대응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그 4요소죠. 수식어 뺀 거니까 문장의 4요소와 기본문 오형식을 딱딱딱딱 얘도 대입시키면 얘도 결국 수학이랑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식이랑 똑같아요. 왜? 2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호,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목 직목,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2형식인 주어동사 보호일 때는 그게 주격 보호고 5형식인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는 이 보호는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장착시켜 두세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머릿속에 지금 장착이 딱 돼 있으세요. 언제나 내가 이 그림을 도표처럼 되어 있는 이 공식을 꺼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머릿속에 장착시켜둔 그림이 뭐냐면 1대1 대응. 명사와 문장의 5요소. 여기서는 5가지 5요소예요. 뭐예요? 다시 한번 복습. 지루하지만 복습 더 해보세요. 명사는 주어, 보호, 목적어. 동사는 서술어. 형용사는 보호,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화살표로 짝짝짝짝 그락을 했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그림. 바로 뭐예요? 문장의 이번엔 4요소만이에요. 수식어는 여기서는 빼주세요. 문장의 4요소. 뭐예요? 주어, 서술어, 보호, 목적어. 근데 우리가 서술어는 기본문 오형식 할 때는 동사라고 우리가 뭐냐면 혼용해서 같이 쓰기로 혼용이 아니라 그냥 동사로 우리가 통일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문장의 4요.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순서를 이렇게 외워두세요.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로.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편에 이제 그 문장의 4요소를 놨어요. 여기서 동사는 서술어예요. 자,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두고 오른쪽 편에는 뭐냐? 문장의 기본문 5형식을 두는 거예요. 1형식이 뭐예요?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1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서 완전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왜?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동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라고 그랬어요. 아, 보호가 있다는 건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한 건 우리가 뭐야? 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타동사예요.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예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감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 필요해요. 그러나 보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완전 타동사예요. 근데 3형식도 완전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줄 때 우리가 4형식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수요동사라고 말해요. 요 수요동사는 주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 따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럴 때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죠. 자, 그러면 다시 불완전 자동사일 때 주어, 동사, 보호일 때는 주어, 동사, 보호니까 주격 보호예요. 그 보호는. 근데 5형식에서 불완전 타동사일 때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일 때는 그 보호는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불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보호인 그 불완전 자동사일 때 그 보호는 주격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주격 보호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격 보호니까 주어를 보충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주어를 보충해준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두 개가 이꼬르 관계인 거예요. 주어 이꼬르 보호예요. 주격 보호예요. 그러면은 그가 똑같은 논리로 5형식에 갔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게 바로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나온 게.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이꼬르 관계라는 얘기예요. 같은 관계예요. 주어와 주격 보호가 이꼬르 관계라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또 이꼬르 관계예요. 그 이꼬르 관계가 뭐냐? 이것도 제가 따로 이거는 예문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그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하나의 언제든지 내가 얘기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딱 박혀두세요. 저장을 해두세요. 그림으로 저장을 해두세요. 왼쪽에 문장의 사요소,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오른쪽에 기본문 오형식의 공식 뭐예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주격 보호,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아예 딱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1형식과 2형식만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2시부터 녹음을 시작하다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3시가 넘어가고 4시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4시 40분에는 일어나거든요. 그 작은 아들이 그 출근을 일찍 해서 오늘은 아마 밤을 새게 되겠습니다. 여하간 1형식과 2형식을 오늘 설명을 끝마치고 가능하면 이따 오후에 3, 4, 5형식을 마저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1형식을 볼게요. 아까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1형식인 완전 자동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죠. 예를 들면 I laughed. 웃다라는 뜻이에요. I laughed. 나는 웃었어. laughed 만약에 과거형이라면 I laughed. 나는 웃었어. 그냥 그거로 끝나죠. 그 다음에 flowers bloom. bloom이 뭐냐면 피다야. 플라워는 꽃이잖아요. 꽃들이 핀다. 그냥 완벽하잖아요. 그 자체만 있어도. 물론 뒤에 수식어도 오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수식어 자체는. 뭐 아름답게 피든 어떻게 피든 예쁘게 피든 다 걔는 수식어예요. 그냥 주어 동사만, 그러니까 그거를 문장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수식어는 뭐예요? 문장을 좀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장의 골격, 주어 동사라는 기본 골격,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수식어거든요. 그럼 아까 보세요. I laughed. 나는 웃었어. 뭐 flowers bloom. 꽃들이 핀다. 또 horses run. 말들이 달린다. 뭐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그거 다 수식어예요. 여하간 그냥 horses run. 완벽해요. 이 자체로. 근데 horses run fast. 그럼 뭐냐면 말들이 빨리 달린다 하지만 그 빨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기 때문에 문장의 기본문, 주어 동사라는 그 기본문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horses run도 1형식이고 horses run fast 뒤에 만만 많이 붙여도 얘는 그냥 1형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dogs bark. 개들이 짖어. 이럴 때도 뭐냐면 그냥 뭐 싸납게 짖든지 뭐 어떻게 짖든지 뭐냐면 여하튼 그냥 개들이 짖어. 수식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장의 형식에. 물론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문장을 쓸 때는 그런 걸 다 쓰죠. 근데 이게 지금 몇 형식의 문장이지 하고 우리가 뭐냐면 들여다볼 때는 걔네 수식어들은 뭐냐면 다 쳐내는 거예요. 다 탁탁탁탁 쳐내고 본질, 주어 동사, 얘네들 주어 동사냐, 주어 동사 보어냐, 주어 동사 목적어냐,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냐, 주어 동사 목적 보어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것만 있어요. 나머지 수식어는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들, 뒤에 암만 수식어가 와도 주어 동사가 핵심인 그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완전 자동사 1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형식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보호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호는 주격 보호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격 보호는 주어와 이꼬르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꼬르라고 제가 좀 표현해서 이게 지금 그런데 하도 습관이 돼서 equal이라는 거죠. 영어로 equal.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쉬운 거. I am a woman. 나는 여자야. 나는 뭐야? 뭐 여자야. 그럴 때 뭐예요? I가 주어고 am 동사죠. 그 다음에 a woman 명사예요. 명사인데 얘가 보호, 명사가 보호를 쓰인 경우죠. 그래서 주어 I와 보호 a woman이 내가 곧 woman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am은 비동사는 만약에 I am만 가지고 뭐냐면 나는 이다야. 나는 이다. 그 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woman이잖아요. 그러니까 I am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안 되잖아요. woman이라는 보호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문장이 완결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불완전 그 비동사 그 I am이라는 그 동사는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사를 기준으로 이 문장의 기본 형식을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flowers bloom 할 때 뭐냐면 그 bloom이 완전 자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형식에서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할 때 I am a woman. 그 am이 바로 뭐냐면 불완전 자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사를 기준으로 이제 그 나눠진 거니까 그 말들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뭐라 그랬냐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또 He is a statesman. statesman은 이제 정치가라는 뜻인데 he is a statesman. 그는 정치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he is만 가지고는 뭐냐 문장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가 뭐뭐이다. 그 뭐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statesman. 정치가다. 정치가 다는 이제 다는 is가 되는 거고 정치가 이게 이제 a statesman이잖아요. 그러니까 he 이꼬르 a statesman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주어와 주격 보호는 뭐냐면 그 이꼬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오늘 이제 이 형식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형식 구문이 뭐예요? 주어 동사 보호잖아요. 비동사가 주로 불완전 자동사긴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동사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동사 류라 그랬어요. 류는 뭐야? 그 비슷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동사와 비슷한 것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become. become의 의미가 뭐예요?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look 같은 게 있죠. look. 이런 거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볼게요. 오늘은 look이라는 건 뭐냐면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보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너 참 좀 이렇게 뭐 창백해 보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게 he looks pale. you look pale. 이런 뭐냐면 너 창백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She looks pale. pale이라는 게 뭐 창백한 그런 뜻이니까 she looks pale. 그녀는 창백해 보여. 이럴 때 그 she looks 그녀는 보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pale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보호예요. He is a statesman. I am a woman. I am a student. 이럴 때는 뭐냐면 명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도 보호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예문인 거예요. 주어 동사 보호일 때 그 보호로 쓰일 수 있는 품사 중에서는 뭐냐면 명사와 형용사가 있었잖아요. 다시 꺼내보세요. 머릿속에서. 그 그림 첫 번째 거 하나. 뭐예요?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문장의 오요소. 뭐예요? 주어, 보호,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요거 있을 때 뭐냐면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와 형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 그 보어는 때때로는 명사가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예문을 볼게요. I am a woman. 이럴 때 그 a woman은 뭐냐면 명사일 때 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I가 woman이잖아요. 그 다음에 she looks pale. she가 pale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여기서 누가 pale하냐? 여하튼 주어가 pale한 거예요. she라는 주어가 창백해 보이는 거니까. 보이다가 이제 동사하고 pale은 she 이꼬로 pale. 얘가 뭐냐면 주격 부호인 거예요. 같은 거. 이꼬로 강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예문이에요. 너무 쉽지만 좋은 표현. I am happy. I am. 나는 이다잖아요. 뭐? happy. 행복한. 근데 지난번에 뭐냐면 B가 비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져서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행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용사가 비동사와 합쳐져서 서술어 역할을 할 때 그 형용사만 따로 딸랑 떼어서 보면은 얘가 바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I가 해피한 거잖아요. 근데 해피는 형용사가 보호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M은 불완전 자동사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I am happy는 결국 이 형식 구문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인 이 이형식 구문은 그 보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명사와 형용사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같은 걸 이런 걸 하나 외워두면 좋죠. 아까 뭐 I am 뭐 woman이라든가 I am 뭐 student라든가 나는 학생, I am 뭐 student. 이건 이 명사가 보어가 된 경우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럴 때 그 happy가 바로 그 보호로 쓰인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I am happ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 비동사랑 합쳐진 형용사는 뭐뭐다로 끝나는 서술어처럼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가 비동사랑 합쳐져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술어로 쓰인 그 형용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게 바로 보호 역할이다. 근데 여기서 이 형식 구문에서는 주어 동사 보호니까 아, 주어와 일치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격 보호니까. 그래서 IMF에서는 I가 해피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하고 싶네요. 그럼 3형식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4형식과 5형식이 좀 생각보다 설명이 많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3형식까지만 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3형식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사실은 많은 문장들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I eat. 이걸 할게요. 제가 지금 커피를 정신 차리려고 제가 커피를 타다 놨는데 I drink coffee. 나는 마신다. 커피를.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 I eat an apple. 나는 먹어. 사과를.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대명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명사도 여하튼 명사에 속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요. 목적어 하나만 있고 예를 들면 I saw her. 나는 봤어 그녀를. 이게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I saw her. I see her. 나는 그녀를 본다. I saw her. 나는 그녀를 봤다. I know John. 난 존을 알아. He punched me. 그는 쳤어 나를. 이렇게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 I eat an apple. I read a book. 또는 I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어. 이런 식으로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걸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그러죠.
하나가 목적어 하나 오는 거. 뒤에 물론 뭐 수식어들이 여하튼 간에 모든 문장에 올 수가 있지만 여하튼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문장이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아무리 많이 몇 개의 단어를 붙여놔도 기본문 오형식이라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라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낮에 제가 좀 자고 이제 자고 4형식과 5형식을 쭉 제대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코너를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또 뭐 여기도 지금 벌써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드나 뭐 이런 웃 있죠? 웃 WOLD 웃 이런 것들이 정말 문법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따로따로 그때마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바로 그 다음 문장에도 뭐 현재 분사니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게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 기간 정도 하다 보면 아마 그 다음에는 오히려 수월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부터 사실은 먼저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좀 수월하니까요. 매듭에 먼저 맞는 게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문법적인 설명을 이렇게 병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너무 문법 설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영어 그 어린 왕자 읽어 나가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로 해서 이렇게 또 아니면 제가 중간에 또 요건 좀 미리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따로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에 그 문법 코너로 따로 그 삽입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 어린 왕자가 제 영어 영상 올리는 게 그 제가 매일 읽는 조지 오웰처럼 습관 하나 되기를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